사피엔스를 읽고 두 번째 영상으로서 이 사피엔스라는 역사죠. 오늘은 제가 이 책과 다른 책을 함께 읽으면서 역사라는 분야와 그 전혀 달라 보이는 분야를 융합시키면서 그 융합된 여러 분야에서 얻은 지혜들을 어떻게 내 인생에 직접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우리 세상이 참 다양하고 그 다양한 여러 가지 면면들을 전부 다 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그 여러 가지의 책들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얻어지는 그 지혜들을 통합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항상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걸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이 사피엔스를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사피엔스, 우리가 요거를 같이 읽은 건데 뭘 같이 읽었냐면 운명,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야는 뭐냐면 물리. 제가 요 세 가지를 한번 통합시키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피엔스에서 얻은 게 뭐냐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아주 진부할 수도 있는 메시지죠. 사피엔스의 목차를 잘 보면 계속적인 혁명이 반복되고 그 혁명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발전을 이뤘고, 그리고 그 발전의 끝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발전 양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고 그것이 앞으로의 우리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말을 이제 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지혁명부터 시작해서 농업혁명으로 이어지고 그게 통합되고 과학혁명까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세상이고, 이것이 잘 보면 반복되고 있구나, 혁명이 반복되면서 점점 발전해왔구나 라는 말을 하는 게 이 사피엔스라는 책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운명 쪽에서도 이 똑같은 원리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한번 짚어내면서 그것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질서와 무질서가 반복된다. 요 메테리얼은 뭐냐면 이서윤 작가의, 우리가 해빙이 엄청나게 인상 깊게 읽은 책이잖아요. 그 해빙 작가인 이서윤 작가님이 올해 쓴 책이더라고요. 운명이 건네는 호의, Favor라는 제목이 달려있는데 운명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운명학을 아주 쉽게 풀어낸 책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질서와 무질서가 반복된다. 이게 사실은 아주 공통적으로 보여요. 저는 유사한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질서를 원하면서 어떻게든 우리한테 닥치는 혼란들과 난관들과 어려움들을 어떻게든 질서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노력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 안에서는 반드시 무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질서와 무질서가 반복되고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역사라는 것과, 그리고 개개인의 운명, 꼭 개개인을 넘어서서 이 세상, 지구라는 세상과, 지구를 또 넘어갈 수도 있겠죠. 우주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체 시스템 속에서 흐름인 운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질서와 무질서가 반복을 하고 있구나. 그런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분야이지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 책 안에서 나오는 설명이거든요. 이 물리학 쪽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연력학 법칙, 이런 물리 법칙을 활용해서 이 운명의 반복되는 질서와 무질서의 흐름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재밌어요. 이 물리라는 것도 우리 물질들의 작용을 지배하는 그 물리 법칙도 질서와 무질서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연력학 법칙이 많은데 이 법칙 보면 제2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고,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흘러다니면서 보존된다. 그게 1법칙인데요.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엔트로피가 뭐냐면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개념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무질서라고 보면 됩니다.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물리 세계가 세팅이 돼 있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무질서가, 엔트로피가 올라간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질서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세상이 생겨먹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화장실 청소 안 하면 저절로 깨끗해지나요? 아니면 저절로 더러워지나요? 저절로 더러워지죠.
더러워진다는 건 무질서가 올라간다. 방도 비슷해요. 이 방을 정리를 하지 않고 한 달만 있으면 방이 완전히 개판 쓰레기장이 되죠. 방도 그냥 놔두면 무질서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 물리 세상은 세팅이 돼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물리학자가 이 무질서뿐만이 아니다. 우리 세상에는 질서로 나아가는 힘도 있다. 라는 걸 밝혀내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계시대요. 그러면서 소산구조론이라는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산구조라는 게 바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단어가 너무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거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질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이 물리학에서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세상에도 이 무질서와 질서가 반복되는구나. 운명,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운명학이라는 것도 질서와 무질서가 반복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사피엔스라는 전체 인류의 계과를 다룬 역사책에도 보니까 역사는 반복되는데 인지혁명, 농업혁명을 거쳐서 과학혁명까지 오면서 그 안에서 질서와 무질서를 반복했구나. 농업혁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식량 부족이라는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식량 생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한 또 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노력과 그 결과를 말하는 게 바로 농업혁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나타난 인류의 통합이라는 챕터에서도 개별 단위로 분산돼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통합돼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질서를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점에서 우리 역사는 통합이라는 역사의 한 챕터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죠. 결국에는 이제 과학혁명까지 이르게 됐는데, 과학혁명 또한 우리가 불편함이라는 무질서 상태를 과학기술과 그 기술에서 나타나는 발명품들을 바탕으로 질서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바로 과학혁명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역사가 반복되는 것도, 그리고 우리 운명이 나아가는 흐름도, 물리세계를 지배하는 열역학의 법칙, 물리적인 법칙 또한 질서에서 무질서를 반복하는구나. 그래서 하나의 똑같은 원리, 질서와 무질서가 반복된다는 하나의 단순한 원리가 아주 전혀 달라 보이는 여러 가지 분야 속에서 똑같이 제시가 되고 있구나 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하나의 제한된 분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질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도 한쪽 단면에서만 생각하기보다는 그것과 비슷한 원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렇게 융합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소위 창발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창발이 발생하는구나. 이게 창발이 창의력이 마치 폭죽놀이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폭죽놀이에서 폭죽이 막 미친 듯이 폭발하는 것처럼 창의력이 발산한다. 창발. 이런 창발은 여러 가지 분야를 융합적으로 그것을 통합시키는 과정 속에서 창발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을 읽을 때도, 뭔가 새로 배울 때도 이런 식으로 임하다 보면 나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흐름을 거쳐서 이렇게 창발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제 경험을 돌아보면 제가 공무원일 때 했던 일들과 그리고 지금 퇴사하고 나서 사업으로서 하는 일들 사이에서 그 양자에 융합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동에서 큰 행사를 개최할 때, 그때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시키고 마무리를 짓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배운 능력들이 제가 퇴사하고 나서의 사업적인 행사를 진행할 때도, 예를 들면 북토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마무리시키는 과정과 상당히 연결이 많이 돼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뿐만 아니라도 우리한테 익숙한 얘기가 있다면, 제가 이번에 그 감사패를 제작해서 멤버님들한테 수여를 해드리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서 이제 전국을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배운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으로 있을 때 동에서 이 동 행정 조직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주민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주민 단체의 대표들이나 또는 동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그런 주민분들께 그런 감사패랑 상장을 제작해서 드리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돌아보면 그때 제가 했던 경험 속에서 얻은 능력들을 퇴사하고 나서의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 두 가지의 분야가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완전히 달라 보일 수도 있는 분야인데요.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일과,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해야 되는 일 사이에서 그 겉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역사, 운명, 물리 속에서 공통점이 보이는 것처럼 양자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해낼 수 있고 그 공통점에 착안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창발의 한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뭐 전혀 달라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분야들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공통점을 찾아내서 그 공통점을 바탕으로 뭔가의 새로운 더 발전적인 미래의 계획이나 미래의 일이나 꿈과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이 높고 훨씬 더 성공적인 어떤 배움이나 독서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우리도 이 세 가지의 분야에서 뽑아낸 하나의 어떤 대원리를 가지고서 우리 인생에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질서와 무질서가 반복되는 여러 가지의 원리들이 공통적으로 세상에서 보이는구나. 역사도 질서와 무질서가 반복되고 있고 우리 운명도 질서와 무질서가 반복되고 있고 물리학의 법칙, 물건들을 지배하는 법칙 또한 질서와 무질서가 반복되고 있구나.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게 연력학 제2기 법칙으로서 물리학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칙이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 속에서 소산구조라는 질서로 나아가는 구조로 향하는 그런 원리들 또한 지배하고 있구나. 세 가지의 분야에서 하나의 원리가 나왔죠. 그렇다면 이것을 확장시켜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이거를 똑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향, 그것이 반드시 인생 속에 있을 겁니다. 질서와 무질서가 반복된다. 지금 현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생이 질서가 잡혀 있나요? 그렇다면 준비해야겠죠. 다음 무질서는 뭔가요? 여러분들 인생에 닥칠 다음 무질서는 도대체 뭘까요? 미리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또는 반대로 지금 현재 상태가 무질서에 가깝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질서가 오게 돼 있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은 질서인가요? 아니면 무질서인가요?